영화는 현재 브라질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비숍의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유람선에 살고 있는데 물론 이 배는 우리가 아는 비숍처럼 무장하고 어느 날 오후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가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서 그녀의 상사가 비숍에게 특정 인물 3명을 죽이고 그들을 마치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임무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다. He would like 3 men killed. Specialty, I believe. 이 여성은 비숍에게 그 임무를 맡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에 있던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What are you doing? 비숍은 곤돌라를 타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여자는 추가 병력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를 추적합니다. 결국 비숍은 탈출하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갱단은 비숍의 배를 약탈하려고 시도하고 비숍은 배와 탑승한 적들을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비숍은 부두 지역으로 가서 비숍이 다른 귀중품을 숨긴 컨테이너에 들어갑니다. 그는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특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숍은 다른 나라로 도피하여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숍은 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오랜 친구인 메이를 만나기 위해 꽤 외진 관광섬으로 갑니다. You're different. 메이는 그 섬에 있는 빌라의 주인이고 그 섬에는 비숍이 오래전에 떠났던 집도 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떠나 있었지만 비숍은 그 집 바닥 아래에 현재 상황에서 유용한 중요한 물건들을 숨겨놓았었습니다. 그날 밤 이전의 여성과 어제 공격의 배후에 있던 정보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를 추적해온 마피아는 사실 불법 무기 사업을 하는 크레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한 미국 여성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메이를 찾아와 약품 상자를 요청하며 몸에 여러 상처를 입은 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한 것처럼 보였고 사실 그날 밤 그녀는 배 위에서 다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They're fighting. It's bad. 처음에 비숍은 간섭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그를 도와주도록 강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숍은 그곳으로 가서 자신을 방어하다가 실수로 그 여성의 남자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How was it? 그 여성은 대피시키면서 비숍은 배에 들어가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여성의 여권과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지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의 핸드폰에 이상하게도 비숍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지나의 남자친구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비숍은 그 배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가 섬으로 돌아오자 비숍은 진에게 자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녀가 크레인의 부하인지 비밀리에 질문합니다. First was working for a guy called Crane. Told you. Tell me about Crane. 처음에 진아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크레인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부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크레인은 진에 대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Part of the setup. Explain. 그리고 그의 죽은 여자친구에 관한 문제는 단지 연기일 뿐이었다. 지나 자신은 크레인의 주요 임무, 즉 비숍이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지나는 인질이 되고 비숍은 스레인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비숍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인신매매 피해자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의 주인으로 밝혀진 지나의 배경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지나가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면 시레인이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비숍은 즉시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지나는 1년 전에 직원 중 한 명이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3일 후 그는 부상을 입고 돌아왔고 결국 사망했다. 크레인으로 밝혀졌고 지나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을 고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여러 군데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시간을 벌기 위해 비숍은 크레인 멤버들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진에게 다정한 척하라고 말한다. 그날 밤 지나는 비숍에게 자신을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나의 진지한 행동을 보고 비숍은 녹았습니다. 비숍이 어렸을 때 고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마피아 단체에 인신매매되었습니다. 비숍은 마침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고 즉시 크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감옥은 섬에 있기 때문에 침입하기 어렵고 바다에는 흉악한 상어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수들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비숍이 가까스로 들어가더라도 크릴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크릴은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그를 지키고 있는 대규모 수감자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릴의 죽음이 감옥을 뒤흔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죄수들은 검거되었습니다. 비숍 자신은 즉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으며 그가 담배에 넣은 물건이 폭발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개조한 추잉검과 결합하면 감옥벽을 파괴할 만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숍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 잠수부가 상어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크림인 포마드 크림을 몸에 발랐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감옥 중 하나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숍은 K-9에 준비한 어선에 의해 픽업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나는 살아남았고 비숍은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숍은 두 번째 목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지점, 즉 호주의 시드니로 향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쿡쿡이었고 그는 광물과 석탄 부문에서 유명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암시장에서도 더러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쿡은 항상 경호원의 철저한 경호를 받으며 시드니 시내의 한 유명 건물 옥상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려면 망막 스캐너 등을 갖춘 특별한 문이 있다. 그래서 침투가 꽤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케렌이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비숍은 다양한 함정 장치를 작동합니다. 그들 모두를 성공적으로 물리친 후 비숍은 지나가 붙잡혀 있는 배로 활공합니다. 케렌은 모든 병력에게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숍은 약간의 부상도 입지 않고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스탠드에서 케렌은 배에 시한 폭탄을 작동시켜 지나를 미끼로 남겨둡니다. 다행히 배에는 비상 탈출 시설이 있었습니다. 비숍은 지나를 먼저 보낸 다음 케렌과 대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그들은 배가 폭발하기 전에 싸웁니다. 비숍은 계속해서 탑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폭발 이후 그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보트의 나머지 부분은 튼튼하고 성인 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앵커 보관 부분입니다. 몇 달 후 비숍은 지나가 설립한 고아 학교의 캄보디아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으나 별다른 부상 없이 돌아왔습니다. 대머리이자 최고의 천재 암살자 비숍입니다.